전학 편제가 나오기 훨씬 전에 이 논리들을 다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뭐 중앙일보에서 국자를 필수 과목으로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단히 이제 중요하고 시의적절을 하죠. 근데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국자를 필수 과목으로 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지금 노론사관이라는 거는 무엇이냐. 중국인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게 노론사관입니다. 일제식민사관은 뭡니까? 일본인의 시각으로, 일제 제국주의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거죠. 이 두 사관의 잔재를 걷어내고 교과서를 새로 제대로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교과서를 가지고 필수 과목화해야 이게 순서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어떤 문제 제기하고 이게 실천해 나가기가 이제 대단히 어려운 나라인데요. 이제서야 만국 100년, 그리고 나라를 되찾은 지 벌써 이제 66년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야 비로소 이런 식의 문제 제기가 이제 나오기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그 신흥무관학교를 만들고, 이 신흥무관학교는, 이 신흥무관학교 학생들은 졸업을 하면은 신흥하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 갖고 2년 동안 의무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학교 졸업하면 2년 동안은 신흥하구단에 소속돼 가지고 각지에 퍼져가지고 뭐 교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는 반드시 공적인 일에 종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흥무관학교에서는 그 신흥무관학교가 하나가 아니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추가가에서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제 추가가는 이름 자체가 출시들이 모여 사는 집안이에요. 대대로 출시들이 사는 지역이라 한인들이 대거 몰려오니까 이제 땅 팔지 말자라고 결의를 하죠. 그래서 우당유영 선생이 그 원세계를 북경 가서 원세계를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원세계에 뭐 소개를 받은 이 후명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합리화라는 곳에 그 교지를 그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이 합리화의 신흥무관학교를 열었는데, 제가 이 작년에도 신흥무관학교 자리를 합리화에 가봤습니다. 갔더니 사람 조금 이제 이 마이크로버스 한 대가 이렇게 갔는데, 저희가 가자마자 이 중국 공안이 달려와요. 공안차가 막 달려옵니다. 벌판에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100여 년 전에 이 자리가 신흥무관학교 있던 자리다. 그 터에 한번 왔다는 이유로 중국에서 공안이 달려오는 겁니다. 이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는 것이 그냥 상당히 무서운 논리예요. 왜 무섭냐?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 동북공정이 현안화가 된 것도 사실은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저희가 한번 이야기해도 이제 안 통하다가 KBS PD분이 저희 연구소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2001년인데 2002년에 고구려가 국내성 천도한 지 2000년 되는 현재 뭐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했더니, 원래 그걸 하기 위해서 만주 집안에 갔더니 집안 전체를 군인들이 포위하고 뭘 하는데, 그게 바로 역사위복 작업이라는 거죠. 군인들이 시 자체를 포위하고 진행하는 게 중국 동북공정입니다. 그런데 중국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우리 기관이 뭐였습니까? 고구려 역사재단이었죠. 이 자체가 국가의 예산은 따냈지만 왜 고구려를 이야기했느냐? 고조선에 대한 시각은 중국 동북공정이나 한국 주류사학계나 똑같아요. 동북공정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한사군이 한강 북부에 있었다. 고로 한강 이북은 중국의 역사 영토였다. 이것이 동북공정의 핵심입니다. 근데 현재 한국 주류사학계 이론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이야기 못하고 마치 고구려만 가지고 막 하는 듯이 국민들이 이제 호도한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돼가지고 이 신흥무관 학교에서는 또 합리하다 뭐다 해갖고 여러 군데 이제 분교가 생기고, 그 1919년 11월에 안도연 이제 산림지역으로 이주하는데 이때까지 약 3,5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합니다. 근데 우리 역사에서 1920년 이제 그 10월 달에 이제 청산리 대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청산리 대첩은 김자진 장군의 이제 북로 군종서와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이 주도를 하는데,
이 북로, 김자진 장군의 북로 군정서에는 자체의 사관 양성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자체의 사관 양성소에는 이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대거 교관으로 가 있었습니다. 제가 몇 분만 이름 들면 뭐 김춘식, 오상세, 박영희, 백종열, 강화린, 최훈, 유은강 이런 분들이 교관으로 참여하고, 또 청산리 대첩에서는 이 박영희는 김자진 장군의 부관, 강화리는 제1중대장 서리, 오상세는 제4중대장, 그 외에도 백종열, 김원 같은 신흥무관학교에서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장교로 배치가 돼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일본의 정규군을 상대로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또 서간도 지역에 서로 군정서에도 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광복군에도 이 김학규, 이 백광은 오광산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이 광복군에도 이 가담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의열단은 단원의 80, 90% 이상이 다 이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우리가 100년 전에 나라가 멸망했을 때 이 자기 모든 재산과 가족을 다 거느리고 만주로 망명해서 경학대를 만들고 신흥무관학교를 만들고, 그래서 이 경학대와 이 신흥무관학교에서 이러한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시 재건될 수, 건국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정신세계를 다시 리모델링 할 때가 됐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일제식민사학이 주류고 조선후기에 이렇게 나라 망할 때 이렇게 나라 팔아먹는데 대거 가담했던 노론사관이 주류고, 이런 나라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 세들에게 교육할 것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 대한민국이 이런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진 나라였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처음에 제가 하려고 했던 부분을 여러분 다 발표문에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 주시길 바라고, 저는 이제 이 말씀, 나라가 멸망했을 때 집단 망명했던 분들로부터 대한민국 건국에 뿌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